롤스로이스 뉴 고스트입니다. 웅장하고 고급스러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따라올 수가 없죠. 그리고 차량을 보고 있으면 차를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예술품을 감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오네요. 굉장히 큰 차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직선 중심의 클래식한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관에서 봤을 때의 실제 크기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환희의 여신상을 보고 있으면 자동차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각품, 예술품을 감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물씬 다가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엠블럼, 롤스로이스의 엠블럼도 그렇고요. 그릴의 디테일도 예외는 아니죠.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 간접 조명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의 리플렉터가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플레이트 상단에는 LED로 조명 포함이 되어 있고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인데 정점은 이 스타라이트는 정말 황홀하네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에 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러쉬패드나 센터 터널 쪽에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앞거는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타라이트 너무 예쁩니다. 헤드램프는 레이저 LED가 적용이 되는데요. 광원의 폭보다는 직진성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에 속하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하향으로 했을 때의 느낌이 사뭇 다르죠. 상하향의 변동 폭보다 주목해야 될 점은 쭉 뻗어나가는 느낌, 직진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릴 안쪽에도 이렇게 웅장하고 은은하게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에는 방향지시등이 없고 팬더 측면에 살짝 자리하고 있죠. 바로 아래쪽에는 이 잔상은 그릴 안쪽에 있는 조명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잔상 같은 것들 거의 거슬리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색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광에 가깝고요.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례감이나 균형감 너무 좋고요. 특히 앞쪽 오버행이 짧고 뒤쪽을 조금 여유있게 가져가고 있는데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하고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도 매우 우수합니다. 휠은 21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가 다릅니다. 앞쪽은 255, 40, 21이고요. 뒤쪽은 285, 35, 21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고요. 차량의 이 복잡한 면을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측면에 롤스로이스 배지도 너무 고급스럽고요. LED로 사이드 시그널이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죠. 플래그 타입의 도어는 롤스로이스의 어떻게 보면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클래식한 느낌을 아주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안쪽에서 개방감도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겠죠. 유리 주변부 몰딩은 지금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시랑 크롬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색한 느낌이 없고, 크롬은 매트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반딱반딱한 느낌을 담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잘 어울립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죠. 루프에서부터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 특히 이 C필러가 되게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은 옵션으로 에메랄드 컬러가 이 상단에 추가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차가 조금 더 커 보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커 보이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뒤쪽으로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들 너무 예쁘고요. 분명히 직선 위주의 디자인인데 요소에 라운드 처리를 잘 해놔서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일라이트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약간 작은 듯 싶지만 투명하게 처리를 해줬고 입체감 같은 것들을 더욱더 강조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듀얼 더블 타입의 머플러인데 지금 머플러 팁을 조금 크롬으로 실제보다 크게 꾸며주고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12기통 6.7L의 파워트레인에 맞는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동 트렁크는 롤스로이스 엠블럼 아래쪽을 살짝 누르면 동작하고요. 속도는 보통 정도인데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실내는 이 카펫 같은 걸로 완벽하게 패키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카펫 자체 재질이 진짜 상당합니다. 되게 두툼하고요. 처리가 매우 꼼꼼하기 때문에 기계가 만들었다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진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 이런 표현은 이런 차에 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패키징 때문에 공간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측면에 이렇게 파둔 공간이 있어서 골프백 가로로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응급 키트 같은 것들을 이 안쪽에 구비시켜 놨고요. 이 안쪽까지도 전부 다 이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 굉장히 꼼꼼합니다. LED 조명 챙겨뒀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도 묵직한 분위기의 고풍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속하고 가죽이 혼합되어 있는데 그립감이 정말 좋은데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락 언락 기능은 앞쪽 뒤쪽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크로징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여닫았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묵직하고요. 냉장고나 금고를 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내는 그린 컬러의 가죽이 옵션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색깔,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낼 수 있는지 정말 아늑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해 줍니다. 위쪽에 빛나는 이 썬루프 같은 게 필요 없죠. 스타라이트는 한 땀 한 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술을 놓은 것처럼 LED를 심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심은 것 같은 느낌이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런 느낌들에서 정성이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실내는 가죽, 우드, 스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부 다 리얼입니다. 도어 패널도 되게 깔끔하게 꾸며져 있고요. 손잡이가 별로 없는데 여기에 있지 않고요. 이 위쪽에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여닫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뒀습니다. 비스포크 오디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독특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아웃사이드 미러 컨트롤하는 부분, 이 뽀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이색적이었습니다. 되게 클래식합니다. 바깥쪽뿐만 아니고 안쪽까지도 가죽이 되게 꼼꼼하고요.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 마사지랑 열선,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다른 재질로 이렇게 덧대져 있고요. 역시 금속 재질이고 여기에도 간접 조명이 포함이 됩니다. 시트는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요. 의외로 날개 부분이 안장도 그렇고 이 등받이도 그렇고 몸을 잘 잡아줬고요.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깔맞춤으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조금은 세련된 느낌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정말 편해요. 각도나 쿠션 너무너무 제 체형에 잘 맞았고요. 센터 터너가 약간 높은 듯 하지만 기능 면에서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 전혀 아쉬움은 없고요. 이 내장이 너무 잘 쌓여 있어서 바깥쪽뿐만 아니고 안쪽에서도 조각품, 예술품을 보는 느낌이 꾸준하게 다가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이 카펫 두께 좀 보실래요? 바닥에 이 방음 같은 것들, 방음 방진 잘 돼 있지만 이런 카펫 같은 것들에서도 부가적인 시너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풋레스트 각도나 크기 적절하고요. 4A 타입 틸팅 앤 텔레스코픽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위쪽에 스타트 버튼 하고요. 조명에 관련된 장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되게 클래식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은 적용하지 않고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세련되고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은 롤스로이스의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3스포크 타입이죠. 이중화되어 있는 원 구조가 이채롭습니다. 도어는 전동으로 여닫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각각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도어가 이렇게 닫히고요. 시동 스위치는 좌측에 있습니다. 버튼 타입이고 V12 6.75L죠.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인식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합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클래식한 느낌들을 담고 있고요. RPM, 왼쪽은 RPM 게이지가 아니고 파워 리저브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차량이 파워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안쪽에 트리 컴퓨터 같은 거 살짝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HUD는 조금만 더 크게 구성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어 변속은 컬럼 타입이고요. 들어서 위로 올리면 후진, 들어서 밑으로 내리면 전진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와이퍼 컨트롤이 달려있는데 일반적인 차량하고 반대 위치에 있죠. 방향 지시 등하고 안쪽에 트리 컨트롤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얇고 작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가 조금 컸으면 좋겠는데 BMW 차량들에서 많이 봤던 그 모습을 하고 있어서 직관적이고요. 메뉴가 굉장히 많지만 이 아이드라이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컨트롤러는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디지털로 표시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특히 시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고급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날로그 타입을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후진을 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화면은 후진은 조금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라운드 뷰에 이 왜곡되는 부분이 적은 점은 인상적이었고요.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지는 것도 없고요. 각 음역대가 또렷하게 재생이 됩니다. 특히나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과 중저음에서 단단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볼륨 컨트롤이 굉장히 큼직하죠. 그 아래쪽으로 비상등 스위치, 도어락 언락 기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공조장치 부분을 보면은 테두리 부분하고 안쪽이 전부 다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의 피아노 건반 타입의 스위치가 있는데 메모리에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물론 라디오 주파수 저장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열선을 포함해서 시트의 통풍하고 열선은 각각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하고 조석을 소프트부터 맥스까지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은은하게 잘 대응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온도 올리고 내리는 거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다이얼 방식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공조장치의 기본 기능들은 토글 타입으로 나와 있고요.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한 2개고 만져보면 재질이 어떻게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꽉꽉 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잡소리 같은 것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요. 아이드라이브 형태의 독특한 구성은 가운데에 롤스로이스의 엠블럼을 형상한 느낌을 환희의 여신을 담아주면서 주변부에 메뉴를 위치시켜 놨는데 요거는 가만히 있고 요 바깥쪽 그 다이얼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개는 운전석하고 조수석 전동도 여닫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죠. 뒤쪽에도 살짝 수납 공간이 있는데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고요. 암레스트는 큼직해서 기능적으로 불편함 없었고 안쪽의 공간은 조금 더 여유를 가져가면 어떤가 싶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벽면에 달려있죠. LED 조명 되게 큼직했고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요것도 금속으로 되어 있네요. 천천히 고급스럽게 떨어지고 공간은 조금 더 넓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재도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 불빛이 진짜 밤하늘의 은하수, 별이 빛나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손잡이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가죽하고 금속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선바이저 역시 가죽이고요. 클립 꼼꼼하고 거울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연동되어 있는 LED 조명은 밝은 편이고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금속이에요. 이 스타라이트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내 조명은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LED 전체 다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독서등만 켤 수도 있습니다. 룸밀러는 크기는 작지만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고 얇기 때문에 시야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바깥쪽에 한 4분의 3 지점 이후부터는 광각 처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시야 확보는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입니다. 코치도어기 때문에 이렇게 열면은 전동으로 쭉 열려지고요. 여기에 우산이 들어갑니다. 아래쪽을 누르면 조금 빡빡한데요. 이렇게 우산이 나오고 딸깍하고 들어가는 형태. 도어는 앞좌석 못지않게 굉장히 두툼하고요. 조금 이색적이죠. 일반적인 차량하고 반대 방향으로 여닫아지니까 처음에 탈 때는 약간 어색합니다. 안쪽의 디자인은 앞좌석하고 같고요. 이쪽에 손잡이가 있죠. 뒷좌석 유리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면 문을 전동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창문 앞쪽에 돌돌돌 굴리는 게 있는데 볼륨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컵홀더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누르면 사용할 때만 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렇게 와인잔 올릴 수도 있고요. 컵홀더로 올곧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발 공간은 가운데 턱이 약간 올라와 있는 편이긴 한데 카펫이 두꺼워서 그렇지
안쪽에 발 공간이나 무릎 공간의 여유는 굉장히 좋습니다. ISO 픽스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조 베개가 있는데 이게 또 아주 기가 막힙니다. 폭신폭신합니다. 풀 전동 지원해 주고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열어서 컨트롤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쪽에 이 사용이 편리하도록 여러가지 컵홀더들을 잘 마련해 뒀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2개 있고요. 여기에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 이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가 또 냉장고 기능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그래서 와인 쿨러라고 하는데 시원하게 음료 같은 거 보관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세기는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승하차 할 때도 불편함은 없고, 정말 무릎 공간, 발 공간 여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원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뒤쪽에 있는 패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 못지않게 다양한 컨트롤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컨트롤 사용할 때는 이 컨트롤러 사용하시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접어지는 방식입니다. 아래쪽에 공조장치 컨트롤러 구성되어 있고요. 4종 컨트롤이 가능하죠. 뒷좌석도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봤을 때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의 고풍스럽고 클래식한 느낌, 그러면서도 최고급의 정점을 향하고 있는 롤스로이스의 실내외 디자인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 실제 차량의 크기보다는 운전할 때는 그 크기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이 덜합니다. 시트 포지션이 아주 절묘하거든요. 일반 세단에 비해서는 살짝 높은 포지션을 두고 있고, 외관에서 봤을 때 철판 면적이 크기 때문에 유리가 그렇게 넓게 자리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런 개방감이라든가 시야 확보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12기통 6.75L 가솔린 엔진은 글쎄요, 이 차가 이 하이브리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하고요. 한 100km 이상 흡차음재가 방음 쪽에 집중되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이 방음의 진심인지 가늠할 수가 있죠. 거의 외부에서 들리는 이런 소리 같은 것들이 큰 벽에 걸려서 필터링 된 다음에 그냥 잘 전달이 안 되는, 그 정도로 표현을 한번 드려볼까요? 연비는 공인 복합 기준으로 5.7km인데요. 도심에서 지금처럼 이 흐름이 좋지 않을 때, 가저서다를 반복할 때는 3km 후반에서 4km 초반 정도의 실연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른 차는 모르겠는데 이 롤스로이스 정도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마 연비는 선택했을 때의 그 선택의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이 정도 차를 타시는 분이라면요.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똑같이 운전하잖아요. 다양한 차량을 운전을 하는데 롤스로이스 뉴 고스트를 운행할 때 시승하면서 크락션 소리를 들어본다거나, 아니면 제가 먼저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또는 제가 먼저 양보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양보하시는 그런 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크락션 소리는 제가 방향지 시동을 조금 늦게 켜거나 하더라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시승하는 동안에. 571마력에 86.7인가요? 토크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두둑한 토크감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1550, 1600 정도에서 특히 이 토크가 좀 터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 RPM에서 꾸준하게 토크 밴드를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의 여유, 그러면서도 이 부드러운 질감 같은 것들은 여느 차량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롤스로이스 이 라인업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뉴 고스트를 중심으로 이 차랑 비슷한 디자인인데 좀 크다? 그럼 팬텀. 이 차랑 뉴 고스트랑 비슷한 디자인인데 조금 작다? 그러면 레이스고요. 저 차는 컨버터블이네? 오픈카네? 그러면 던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EV 차량은 스펙터라고 하는 차량이 있고요. SUV에는 컬리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팬텀, 컬리넌, 고스트 이렇게 세 가지 차량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가 굉장히 견고하고 경량이면서도 실시 강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체에 여러 가지 장비를 붙이더라도 좀 과하다는 느낌? 장비가 잘 안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이질감 같은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플래너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죠. 정교하게 이 카메라로 스캐닝을 하고 그 담아진 정보를 가지고
전자 제어랑 에어 서스펜션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매직 카펫 라이드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양탄자를 타고 나는 듯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렇다고 차가 붕 뜬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미세한 이 떨림 같은 것들부터 큰 진동이나 작은 진동 모두 다를 굉장히 정교하게 컨트롤을 해주니까 실내에 앉아서 운전자나 이 동승자가 느끼는 쾌적한 승차감은 역시 롤스로이스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그 어떤 차량들보다도 부드럽고 정숙하고 뭔가 좀 견고하다라는 느낌에 있어서는 단연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심에서도 주행을 해보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주행을 해보면 이 차는 쇼퍼 드리븐이라고만 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오너가 운행을 하기에도 불편하다거나 부담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외관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는 차가 그렇게까지 큰지 모르는데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늘씬하게 쭉 뻗어 있는 라인이, 유려한 라인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의 크기에 비해서는 운전할 때 이 부담감 같은 것들이 확실히 덜합니다. 운전이 편하죠.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은 앞쪽에는 W10원, 뒤쪽에는 멀티링크, 5링크 타입의 멀티링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W10원이 어퍼 위시번 댐퍼라고 하는 세계 최초로 롤스로이스가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이 슈컵 셔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조향의 안정감이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힙니다. 저속에서의 부드러움, 고속에서의 안정감, 거기에 이 2.6중간 2톤이 훌쩍 넘고 5m가 넘는 차체를 속도를 조금 높여서 와인딩에서 코너링을 해봐도 굉장히 잘 버텨줍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 어퍼 위시번 댐퍼도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4륜구동의 후륜 조향까지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잘 매칭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 안정감이나 스포티한 느낌 같은 것들도 잃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고요. 조금 이 한계치까지 몰아붙여 보면은 스포티한 성향을 드러낸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고 정숙하고 안정감 있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이런 느낌을 꾸준하게 운전자한테 어떤 신뢰감으로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엿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복잡한 첨단 기능이 있거나 어떤 분들은 차량 가격이 너무 고가다 보니까 아니 가격대가 있는데 뭐 모두 안 돼, 모두 안 돼, 모두 없어,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치 기준이 조금 다른 차량입니다. 오너가 이 차를 운행하기에도 부족함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차는 기사를 두고 뒤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떤 보이는 부분의 화려함이라든가 편리한 기능 중심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노하우가 요소에 많이 배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을 보이지 않게 잔잔하게 꾸준하게 해가는 브랜드가 바로 롤스로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영역에서 부드러운 변속 질감, 회전 질감 같은 것들을 잘 연결시켜 주고요. 빠릿빠릿한 게 덜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의 반응 같은 경우는 제법 빠릿한 느낌이 다가오고요. 위성 기반으로 GPS 정보를 가져가서 주변의 도로 여건을 확인한 다음에 알아서 컨트롤해주는 미션의 자동 변속 기능은 국내에서는 인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빠져 있고 다른 기능들은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코너링을 돌아보면 보통 소프트한 승차감을 보이는 차량들은 이렇게 돌아보면은 롤이 되게 심하거든요. 휘청휘청하거나 이런 게 되게 심한데 찐득하게 잘 잡아줍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자제어 장치의 이 스캐닝, 서스펜션에 스캐닝을 해서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부분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승차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보더라도 도심에서 한 40km, 60km 사이로 주행할 때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속도감이 정말 안 느껴지는 차량이 바로 롤스로이스 뉴 고스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숙성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RPM을 높여보더라도 그게 귓가에 이렇게 가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소리 같은 것들도 억제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0km인지 150km인지 잘 감이 안 올 정도로 물체가 빨리 이동하는 그 이동 속도를 보고 내가 이 정도 달리고 있구나 라고 감이 오지, 어떤 일반적인 차량에서 느끼는 소음 진동 가지고 이 차의 고속도로에서의 속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드라이브 모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코너링에서 쭉 속도를 높여보더라도 이렇게 꽉 붙어 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봤을 때도 워낙에 기본기도 좋지만 전자제어 장비들이 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자세 제어라든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에이다스 같은 경우도 요소요소에 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주행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전부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 반자율 주행을 위한 조향 보조라든가 차선 유지 보조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기도 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4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가 아주 정확합니다. 속도는 버튼을 한 번씩 누르고 내리면 10km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감속과 가속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둘 다 유연하고 부드럽기는 했는데 가속 부분이 감속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봤을 때의 특유의 약간의 롤 같은 거 휘청거림은 아니고요. 부드럽게 이렇게 출렁인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출렁임 같은 것들은 남아있는데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아마 스테빌라이저 컨트롤도 별도로 전자식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코너에서 속도를 높였을 때 안정감이 높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는 자동 건조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담력도 좋고 작동했을 때 부드러우면서도 꽉꽉 잡아주는 이 느낌이 좋았는데요. 악천후 시에도 일정한 제동 성능을 유지하는 걸로도 롤스로이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5.7km인데요.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한 110에서 120, 100에서 120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는 8.9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두 자리는 나오기는 쉽지 않았고요. 7km대 후반에서 8km대 초반 정도의 실연비, 고속도로에서 실연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인데 풍전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요. 시속 한 150 이상 올라가야지 이제 좀 바람 소리가 들리나? 이 정도의 정숙성을 유지해 줬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풍전음이나 공명음하고 노면 소음을 놓고 어떤 게 더 크냐라고 비교해보면 미세하지만은 저는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풍전음보다는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둘 다 굉장히 잘 억제가 돼 있죠. 12기통 6.75L 엔진은 킥다운 같은 거 해봤을 때의 반응도 좋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토크만 그냥 꽉꽉 잡아주는, 꽉꽉 채워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 클러스터를 확인해서 아이고 이제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더라고요. 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부드럽게 세팅이 잘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카펠 라이드는 도심 주행보다는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일정 속도로 크루징을 할 때 조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시트도 편하죠. 마당 매트, 거기에다가 에어 서스펜션의 셋업, 기본적인 골격도 단단하면서 가볍고 견고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아우러지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승차감을 선사해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승차감을 만들 수가 있죠? 나노 플러스 이 공기청정 장치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서 다른 차량들 시승할 때보다 지금 제가 목 상태나 이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코를 자극하는 매연 같은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필터가 나노 단위로 굉장히 미세한 것까지 잘 걸러주니까 실내에서 느끼는 이 청정한 느낌 같은 것들이 다른 차량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마사지도 골반, 상체, 전신, 등, 하체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렇게 콕콕콕콕 눌러준다라기보다는 약간 넓은 부위의 면적을 좀 이렇게 꾹꾹 진드감치 눌러주는 이런 느낌인데요. 앉아 있으면 승차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피로감 같은 거 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가뜩이나 편안한 차량을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는데 한몫 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부 구조까지 100%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이 바디는 4명의 장인이 직접 이 레이저 용접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다 더 견고하고 아주 이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가 돼 있다, 신경을 썼다, 그런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코너에서 그게 느껴집니다. 코너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보면은 이렇게 찰지게 달라붙은
같은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와 정말 승차감도 좋고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나름 차량의 컨셉이나 무게나 크기를 감안했을 때의 스포티한 느낌들까지도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특히 이 국도 구간 같은데 조금 속도를 높여서 달려보면은 이 차는 쇼퍼 드리븐이 아니고 오너 드리븐으로도 직접 내가 운전하는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게임에서도 그렇지만 국도 구간에서도 이 차량의 크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폭도 넓고 높이도 조금 있고 길이가 진짜 길거든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저는 다른 것보다 폭은 금방 적응이 됐는데 이 길이 이 5m가 넘는 이 길이는 시승이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약간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길이를 제외한다라 길이는 조금 신경이 쓰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이 컨트롤이 되게 편하고 쉽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면 이 직경이 조금 큰 편이죠. 직경이 조금 크고 그립이 약간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은 부담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남성 운전자분들은 조금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긴 하고요. 과속 방지 턱을 넘더라도 내가 지금 이게 과속 방지 턱을 넘는 건지 살짝 패여있는 도로를 가는 건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차가 정말 많이 흡수해주고 대응을 해줍니다. 일정한 정숙성과 안락한 승차감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느껴지죠. 오프로드의 주파 능력이 물론 이 차로 뭐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를 달리실 건 아닙니다만은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주파 능력이 꽤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조향까지도 되기 때문에 유턴 같은 거 해보면 2차선을 조금 넘어가고 3차선을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차량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비슷한 크기의 다른 차량들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종일관 감탄만 하다가 시승기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승차감, 내부에서 느껴지는 어떤 예술적인 감각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승차감, 그리고 12기통 6.75L 엔진의 이 낮은 RPM에서 토크가 높게 나오고 또 RPM을 높여보더라도 꾸준하게 이 부드러운 느낌을 유지한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네, 이상 롤스로이스 뉴 고스트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